자, 음, 음. 네, 그러면 선생님 저쪽으로 이동해서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수시를 잘 보면서 체크를 해나가길 바라요.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을 해나간다. 자, 오늘 화학결합. 여러분들이 뭐 낯설지는 않아요. 지금 화학결합이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되는데 금속결합 부분 오늘 다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금속결합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방식을 어떤 다음 단원을 공부하고 와서 설명을 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온결합까지 나가고 3단원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3단원에 분자오비탈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먹기 한번 읽어보죠.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합함으로써 에너지가 더 안정되기 때문이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그 결합 형태에 따라서 화합물이 가지는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화학결합에 관한 이해는 어,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공유결합 분자들을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고 형식전화와 공명관계, 공유결합 길이와 결합 엔탈피를 이해하며 결합 쌍극자 모멘트를 통한 종류의 구별 및 이온 결합의 형성 원리, 격자 에너지, 띠 이론을 통한 금속 결합의 특성 및 도체, 소수체, 반도체를 알아보자. 띠 이론을 하기 위해서 분자 불타를 공부하고 와서 금속 결합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넘어갈게요. 지금 지금 두 명의 학생이 음, 어느 학생이 좀 들었는데 하게 안 되네요. 음? 지금 경북여고 학생, 어, 지금 선생님 오늘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지금 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혹시 석광고 홍지호 학생 아직 안 왔죠? 석광고 홍지호 학생. 그 다음에 계성고 이서연 학생. 계성고 이서연 학생. 계성고 이서연 학생 지금 왔어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석광고 홍지호 학생도 왔어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름 뒤에 가로하고 학교 이렇게 해놔야 선생님이 가나다선으로 정렬이 돼서 여러분들 찾기가 좀 쉽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왔습니다. 이제 선생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루이스 구조와 공면 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화학일에서도 이런 얘기들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옥대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공유돼서 하는 이런 결합.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단일 결합 이렇게 하겠죠? 공전자쌍이 이렇게 이제 공유전자쌍이 두 개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유전자쌍이 세 개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중 결합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이 전자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으면 전자가 파동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자가 얘네들이 보강 간섭에 의해서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전자가 이 원자하고 원자, 이 원자 핵과 핵 중간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 그럼 전자가 저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자가 편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금속 결합 같은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철이 철이 있으면 자유전자를 내겠죠. 그래서 자유전자를 내서 얘네들이 이 전자를 이 철이 이렇게 있으면 철 이가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전자들을 막 이렇게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냈는데 하나씩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내줬다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철이온이 있고 헬리움이 있다라고 얘도 전자를 이렇게 내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철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에 또 다른 철이온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금속 결합된 것들은 이 전자들을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자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서 얘한테만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전자들이 모두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모든 전자에 다 골고루 퍼져서 여기 있는 이 전자들이 이 어떤 철 이온이든지 간에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골고루 돌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해서 자유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전자가 그 금속 결합이라는 걸 했잖아요. 화학 결합을 하면서도 전자가 어느 쪽에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비편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을 비편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몰려 있으면 공유결합처럼 이렇게 몰려 있으면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편자돼 있으면 얘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좀 낮아진 상태가 돼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더 비편자가 됐을 때가 더 어떻게 됐다? 편제됐을 때보다 전자가 더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정되어 있으면 이 화학 반응을 하는 것들은 전자들의 출입으로 화학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편제화되어 있으면 안정돼 있다. 전자가 좀 더 안정돼 있다. 반응성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편제화되어 있는. 근데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와 변화로서 얘기한다 했겠죠? 구조와 변화.
구조로 지금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인데 거기서 그런 반응성이 더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연결해 나가려면 이제 현재와 비현재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알았죠, 여러분? 자, 또 다른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루이스 점자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서 한번 루이스 점자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 우리 교과서에도 25쪽에 이제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지울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지간한 것들의 루이스 점자식을 그리는 방법을 좀 익혀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들. 자, 첫 번째 단계가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과 전자수. 어차피 화학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화학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화학결합에 관여를 하는 거야. 근데 화학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공유전자쌍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의 수를 구한다. 또 화학결합을 하는 애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생각하고 공유전자쌍수를 생각해. 그 다음에 구성 원자를 공간적으로 대칭 구조로 배치한다. 대칭 구조 배치하고 기본적으로 단일결합으로 먼저 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단일결합으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단일결합으로 해라. 그리고 나서 정경준도 큰 원소를 바깥쪽으로 배치한다. 정경준도 큰 애를 좀 더 바깥쪽으로. 그래서 바깥쪽 원소, 정경준의 큰 원소가 먼저 헬전자 규칙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나오는 것은 옥텟 규칙을 헬전자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만족하도록 전자 배치를 한다. 탈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소가 생기면 인접한 탈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의 고립전자쌍이겠죠? 이 고립전자쌍은 우리가 얘기하는 비공유전자쌍, 화학 유리에서는 이제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립전자쌍. 그리고 하이결합을 형성시킨다. 하이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나 삼중결합을 만드는 그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비슷한 두 개 이상의 루이스 구조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런 구조를 공명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공명구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분자 성질은 공명구조율의 평균 성질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대략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제 이 단계는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단계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익혀보세요.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 보시고 어떻게 구조가 그려지는지, 루이스 점자식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것, 지금 HCl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면 먼저 원자과 전자수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원자과 전자수, 이거 1쪽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겠죠? 이거 탄소 14쪽에 있으니까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15쪽에 있죠? 있죠? 그러니까 5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10개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로서 걔네들이 결합을 하겠다라는 게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10개의 전자가 나왔죠. 그런데 얘네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보라라고 하냐면 우리 단계는 이 10개의 전자를 쌍으로 이뤄야 되니까 2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5개의 결합전자쌍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주어졌으니까 쟤네들을 단일결합으로 연결하고 단결합으로 하는 거죠. 정gem승부가 큰 거, 정gem승부가 큰 애를
바깥으로 배차. 그러네. 바깥으로 배차.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개가 이 다섯 개의 전자 쌍 중에서 다섯 개 전자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한 거죠. 정금 승부가 큰 것부터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요. 그럼 전자쌍이 다섯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다 썼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얘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인접하고 있는 이 비공전자쌍을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보내자. 그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죠. 네 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쪽으로 내려보내고 네 개.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H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내려가면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져요. 요거를 시그마 결합, 이걸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제 삼중결, 얘가 내려갔고 얘가 내려가서 삼중결합이 되고 질도 있고 여기에 비공전자성이 있었잖아요. 비공전자성 이렇게 찍어준다. 중심 원자에 비공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모양으로 직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구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탄소, 산소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데, 탄소, 산소 이중결합으로 돼 있는데, 이 루이스 점자식 그리는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번째 방법. 원자과 전자수를 생각하라. 네 개의 전자 있죠? 네 개의 전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개의 전자에 곱하기 2 해야 되겠지. 그렇죠? 2, 6, 12. 16. 16개의 전자가 이제 결합을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전자쌍, 16개의 전자를 2로 나눠야 전자쌍이 될 테니까 8개의 결합선이 있는 전자쌍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대칭 구조로 만들어 놓고 탄소 하나에 탄소가 두 개 있으니까 대칭 구조로 만들어 놓고 정금성도가 큰 것을 바깥으로 배치하라. 8개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이제 전자를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래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요 전자쌍을 요구로 또 요 전자쌍을 요구로 내려보내면 여덟 개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이중결합이 되고 얘네들이 이중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비공전자쌍이 이제 대칭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고 이것도 옥텟 규칙을 만족했고 여기 이제 네 개의 전자가 있는 거죠. 네 개. 이건 이제 비공전자쌍이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네 개. 그죠?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양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점자식 그리우면 그렇게 구조로 된다. 또 세 번째는 CH4, O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산소가 4개 전자가 있겠네요. 원자가 전자가. 그 다음에 전자 하나씩 있는데 4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개 전자. 그러니까 총 14개의 전자가 결합, 14개죠? 14개의 전자가 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14개의 전자를 2로 나눠보면 몇 개의 공유전자쌍으로 결합되는지, 결합선이 나타나겠습니다. 7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단일 결합으로 대칭 구조로 각각 만들어주자고 노력을 하자. 전기음성도가 큰 것들을 바깥으로 배치하려고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산소가 있어. 여기 수소가 들어가 버리면, 네 개를 다 수소를 넣으면 산소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야. 근데 몇 개 해야 돼요? 일곱 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일곱 개를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그렇죠? 끝난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직선형으로 우리가 위에서 보면 직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비공유자생 이렇게 물과 같은 구조를 이렇게 그려져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이건 뭐예요? CH3에 OH, 메탄올이라는 거예요, 메탄올. 이렇게 그려서 직선형으로 그려졌다가 아니라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인데 위에서 내려다봤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게 굽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죠? H2O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H2O. 104.5대 계란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게 구분형이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보는 시각이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루이스 점자식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으로 루이스 점자식을 그리면 된다. 두 개를 한번 더 볼게요. 두 개도 자주 나온 거니까 지울게요.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C2H4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요게 네 개 전자 있죠? 곱하기 수소 이거 1쪽이니까 이렇게 있고 원자가 하나 있고 근데 네 개 있잖아요. 이게 8에 12개의 원자과 전자들이 얘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12개의 원자과 전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12개의 전자 쌍을 만들어야 되니까 6개의 결합전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칭으로 그려라 했으니까 얘네들은 대칭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수소가 4개니까 수소가 4개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붙여다니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다니면 되겠죠.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경성도가 똑같으니까 얘한테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다 썼죠. 그런데 얘가 전자를 6개 갖고 있으니까 얘를 가운데도 넣어주면 모두 다 억대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탄소하고 탄소가 이중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제 그려진다. 저는 거죠. 그 다음에 저거 다섯 번째는 탄소 두 개, 수소 두 개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네 개의 전자의 곱하기 두 개 있으니까 전자 하나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10개의 전자가 결합을 하겠다라고 얘네들 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개의 전자가 있었으면 2를 나눠보면 5개의 전자 쌍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칭으로 그려라는 거예요. 탄소가 이렇게 있고, 대칭으로 그리려니까 수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몇 개냐? 하나, 둘, 세 개 썼으니까 5개니까 얘하고 얘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 네 개의 전자, 이 탄소가 네 개 전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도 여기로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면, 네 번째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는 시그마계라, 원래부터 있던 것은 시그마계라, 요것들이 들어가서 생긴 거는 파이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식사해요. 중심은 이제 비군전에 쓰였으니까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 화학이래서 필수 구조 나타내는 거 있죠. 어, 지금쯤 배우겠군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쯤, 구조 배울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 꼭 학교 선생님들이 꼭 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 한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도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자,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전자구름, 배 분자 모형의 결정 단계에 이렇게 있는데, 분자 또는 다원자연의 루이스 구조를 그릴 수 있다. 지금 저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중심 원자의 전자구름의 수를 잰다. VSPR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쌍이 가까이 있으면 미래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전자구름의 기하 구조를 결정한다. 원자핵 사이를 연결해서 분자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루이스 점자식을 그려봐라는 얘기니까 그 루이스 점자식 그리는 것은 이제 네 개의 전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 하나씩 있는 일조 원소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16쪽에 있으니까 6개 전자. 그러니까 총 12개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로서 결합에 관여하겠다고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합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12개 전자를 2로 나눠서 보면 6개의 전자 쌍으로 우리가 결합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저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은 대칭 구조로 만들어라고 했죠. 대칭. 산소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정중성과 큰 거를 바깥쪽에 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3개만 썼잖아요. 그 6개를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다 썼죠, 지금. 그런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내려보내면 탄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다.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비분전자쌍이 대칭 구조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수소, 수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구름이 이렇게 이제 단일결합 전자가 이제 이쪽에 뭉쳐 있다는 거예요. 예? 이쪽 전자구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구름 이렇게 있다. 여기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결합도 이게 하나의 전자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전자구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은 내 세 개의 전자구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원자 핵. 이것도 원자 핵, 이것도 원자 핵, 이것도 원자 핵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원자 핵과 핵을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면 전자구름이 지금 세 개가 있거든요. 전자구름이 세 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연결해서 이런 모양을 형성할 거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형성해서 이런 구조를 평면 삼각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면 삼각형 구조다. 구조, 모양까지 결정하는 것이 평면형이다. 다중결합도 전자구름 셀 때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산소를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산소를 중심으로 갈 때 전자그룹이 비공전자쌍이지만 얘도 전자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전자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아서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게 전자그룹의 기하구조, 분자 모형을 한번 정해봐라. 그런데 SO3 같은 것도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SO3. A가 SO3가 있어요. 그러면 얘에 6개의 전자가 있었겠죠. 그럼 이것도 6개의 전자가 있는데 3개. 그러니까 24개의 전자가 있을 텐데 이 24개의 전자 있잖아요. 이 24개의 전자가 이를 나누면 12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결합을 만들겠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S황이 있으면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3개가 있으니까 일단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할 것이다.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12개 있으니까 3개 썼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공유전자쌍을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찍어주면 12개를 다 쓴 거죠. 12개를 다 썼는데 가운데 있는 황이 어때요 지금? 가운데 있는 황이 옥텟 기축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 있잖아요. 얘를 하나를 내려보내면 옥텟 기축을 만족하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를 올려보내는 방법도 있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한번 그려보는 그려보면 그래서 S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중결합 여기서 이렇게 이런 방법 그리고 여기에 비공전자쌍이 이렇게 찍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SOC 이런 방법 또 요거 지금 A에 대한 과정이면 B에 대한 과정은 세 개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죠. 여기가 이중결합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에 대한 방법이죠. C에 대한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C 그러면 여기서 비구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혀야 되겠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참 저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서로 어때요? 서로 같은 애들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한 분자에 대해서 동등한 루이스 보조가 2개 이상 한 분자에 대해서 한 분자 여기다 써볼게요. 얘네들을 여기 밑에다 쓸게요. 한 분자에 대해서 한 분자에 대해 동등한 동등한 루이스 보조를 2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경우 루이스 보조가 루이스 보조 2개 이상 갖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동명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분자에 대해서 동등한 루이스 구조가 2개 이상 있을 때를 그걸 공명구조라고 한다. 공명 상태고 공명구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공유 구조를 어떻게 그리겠느냐? 어떻게 그리겠느냐? 황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 산소 이렇게 단일결합이 다 있죠?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네들은 단일결합도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서 얘네들은 1과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1과 3분의 1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을 뭐라고 공명구조라고 얘기하면서 1과 3분의 1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을 연결하고 삼각형 모양이죠? 여기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나오죠? 평면 삼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ICL4라는 거예요. ICL. B, B에 대한 것이 ICL4 마이너스. 낯설어요? 낯설지만 여기 7쪽에 있죠? 7개 되는데 이것도 7쪽에 있어요. 그리고 4개가 있어. 전자 하나를 더 받았으니까 전자 하나를 받은 것까지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35, 36개죠. 36개의 전자. 그럼 36개의 전자를 2로 나눠보면 18개의 전자 쌍으로 결합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8개. 그러면 아이오딘이 있으면 네,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해볼게. 아이오딘이 여기 있어요. 그럼 CL이 4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고 단일 결합 이렇게 됐다고 봐요. 이렇게 있고 그런데 18개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 염소 하나에 4개 8개 됐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16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아래로 이렇게 하면 18개의 전자쌍이 다 이렇게 나타나진 거야. 18개의 전자쌍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요런 모양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면이에요. 평면이고 평면 삼각형 이런 애들을 공명구조도 아니고 평면 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기하 구조로 분자 모형을 결정해 보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있죠. 분명 구조를 공명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한 번씩만 그려보면 직접적으로 한 번씩만 그려보면 할 수 있어요. 한 번씩만 그려보면 되는 거. 그래서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구름 모형, 전자구름 모형을 따져본다고 하면 전자가 있는 분,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있느냐, 전자구름 모양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기를 중심원자가 있었다라고 보면, 여기에 전자구름이 있다는 거죠. 전자구름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선형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형 구조고, 요 각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180도. 그리고 A와 같은 것을 선형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여기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할 평면 삼각형이라고 얘기했었죠. 평면,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했고
여기서 이 중심각을 얼마? 120도의 결합각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120도의 결합각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네, 여기서 네 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109.5도, 여기다 해볼까요? 109.5도. 이거, 이런 것들은 삼연체. 그죠? 삼연체 구조로 얘기하고, 정삼연체. 정삼연체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저쪽으로 하나 있죠? 그리고 아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에 위, 아래를 그리는 거예요. 위, 아래.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축이라 하고, 요거를 평면형이죠. 평면형. 요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형인데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 있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그리고 축으로 위,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 윗면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뿔 되죠. 밑에도 삼각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쌍뿔, 삼각뿔인데 쌍으로 있다. 삼각쌍뿔형이다. 삼각쌍. 얘네들은 여기 전자부름이 하나, 둘, 셋, 넷.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평면형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축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려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전자구름이 다섯, 여섯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자구름이 전자구름이 두 개, 얘네들은 전자구름이 세 개, 이런 애들은 전자구름이 네 개, 이런 애들은 전자구름이 다섯 개, 이런 애들은 전자구름이 여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만 가면 됩니다. 이제 요 정도만 가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 전자쌍 반발 이론.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좀 화학이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은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그룹들이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반응하면 멀리 떨어지게 배치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전자그룹은 결합의 차수,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관계없이 모든 결합과 고립전자쌍 그리고 홀전자를 의미한다. 전자구름은 단일 결합돼 있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합 차수, 단일이나 이중 또는 삼중 결합 또 하나로 본다. 관계없이. 그 다음에 고립전자쌍도 본다. 그리고 심지어는 홀전자까지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전자구름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는 거죠.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전자구름이 몇 개 있어요?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얘를 중심으로 요거 쳐주라 그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로 친다. 전자구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전자구름 얘는 두 개, 얘는 전자구름이 홀전자까지 포함해서 세 개. 얘는 전자구름이 네 개. 그러니까 아까 전자구름이 두 개면 직선형, 전자구름이 세 개면 평면 삼각형, 전자구름이 네 개면 삼연체 이렇게
얘는 전자그룹이 몇 개야, 지금 전자그룹이? 지금 여기 평면으로 삼각형 모양, 그 다음에 축, 위아래로 있던 축 모양으로 5개. 이게 삼각 쌍뿔형이라는 거죠. 요거는 4개가 평면형으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축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죠. 전자그룹이 6개짜리로 본다는 게 한국이상 원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더 보죠. 그러니까 전자그룹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그룹은 하나, 둘, 셋, 넷. 평면 삼각형이고, 여기서 이렇게 주어진 게 있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축으로 있어요. 위아래로 있는. 그래서 전자그룹이 6개. 얘네들은 축을 삼각형으로 표시해 본다라고 하면, 축을 삼각형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면, 요거. 그러니까, 이게 평면으로 3개, 축으로 위아래로 2개에서 전자그룹 5개. 얘네들은 전자그룹 4개니까 정삼면체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얘네들은 전자그룹이 2개, 180도. 이렇게 나오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워보면,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그룹, 의 배열, 전자구름 기하구조와 결합된 원자의 배열 분자 모양은 다르다. 전자구름과 분자 모양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분자 모양 결정 방법, 먼저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구름 VS8 이론에 맞춰서 배치한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핵들을 연결해서 분자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직선형, 평면 삼각형, 삼면체형, 삼각 쌍뿔형, 평면체형. 아까 풍선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알겠죠? 여기서 삼각 쌍뿔형에서 여기는 120도의 결합을 갖고 있을 것이고, 축과 평면과의 관계는 90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90도. 평면의 사각형에서 90도. 그러니까 평면과 축 간의 각도 90도. 다 90도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삼면체형은 109.5도. 평면 삼각형은 120도. 직선형은 180도의 결합각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색깔로 이렇게 120도, 검은 것은 90도, 빨간 것은 180도, 이 색깔은 109.5도. 그렇죠? 120도, 120도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자그룹이 단일 결합일 때 이상적인 결합각. 근데 전자그룹이 고리 전자쌍인 경우에, 그러니까 비우전자쌍인 경우에 반발력이 커져서 결합각이 달라진다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전자그룹 배치가 3면체에 전자그룹이 몇 개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개 있는 거죠? 전자그룹 4개 있을 때 3면체 구조인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메테인 구조로서 3면체 구조로 109.5도의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암모니아도 전자그룹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전자그룹이 4개 있기 때문에 3인체 구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인체 구조에서 시작하는데 이 고립전자쌍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립전자쌍의 경우에 반발력이 커서 결합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발력이 커서 결합각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고립전자쌍이 있을 때 2.5도씩 결합각이 얘네들이 커서 더 누른다는 거죠. 2.5도씩 결합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107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립전자쌍이 2개나 있잖아요. 고립전자쌍이 2개나 있으니까 2.5도가 더 달라지면 104.5도의 결합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구분형. 얘는 삼각뿔 구조. 얘네들은 삼면체 구조에서 시작을 했지만
파는책으로 해서 시작했지만 요 결합각이 얘를 다른 애들 더 누르기 때문에 2.5도가 더 좁아져서 170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고립전자쌍일 경우는 더 눌러서 좁아져서 104.5도의 결합각이 된다는 거예요. 분자 모양은 고립전자쌍이나 다중결합처럼 반발력이 큰 전자그룹이 있을 경우에 전자그룹 배치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학 1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전자그룹 4개까지는 어려움 없이 왔어요. 그럼 전자그룹 5개짜리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전자그룹이 5개짜리. 그럼 PCF하고 뭐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아까처럼 다 따지기에는 얘네들이 이제 너무 원자과 전자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인의 염소가 5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거, 인 있잖아요. 인. 인. 얘는 이쪽에 있어.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죠.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데, 5개가 있는데, 여기서 결합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요. 5개. 5개.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은 나타날 수가 없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의 결합을 관여할 텐데 모두 다 공유전자쌍을 했을 거야. 여기다 하나씩 주고 얘한테도 하나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얘는 0개가 됐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자그룹이 5개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을 생각해요? 삼각형 모양의 축이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죠? 삼각형 모양의 축이 있는 이런 모양을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이 그려본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전체가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축을 이렇게 그려요. 인이 여기 있어. 인이 여기 있으면 염소가 이제 평면으로 염소가 3개가 있고 축으로 염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은 색깔 있는 거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한테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축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모양이면서 삼각쌍구령이다. 이거 어떻게 그러지? 삼각쌍구령이다. 삼각, 삼각쌍구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어떻게 그려진지 알겠죠, 지금? 비문제성은 없어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하는 거예요. SF4라는 거죠. SF. 어떻게 그려지겠나요? 그러면 SF4에서 황 하나에 플로리 4개가 결합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황이라고 하는 것은 몇 쪽에 있어요? 16쪽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공결합하는 애들이 플로린하고 4개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황에서 이 전자를 4개 주고 4개 주고 플로린한테 하나씩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를 공유결합 하는데 썼으니까 나머지 2개가 남잖아요. 나머지 2개가. 그럼 이런 애들이 1개가 있겠지. 1개. 지금 황에 대한 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전자그룹이 5개이기 때문에, 전자그룹이 5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자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항이 있고, 그러면 네 개의 플로린이 가야 되는데, 평면에 3개, 축에 2개, 5개 되는데,
어디부터 빠지느냐면 평면부터 빠져나가요. 평면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환이 두 개, 평면에서 빠지고 평면에 비군자재성이 하나가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군자재성이. 그리고 여기에 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축으로 되는데 얘네들이 직선형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군자재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쪽으로 비군자재성을 피해서 반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려지면 여기에 플로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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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여기 좀 사실적으로 여기 다시 한번 그렸어요. 이쪽에다 황이 이렇게 있으면, 황이 있으면, 플로린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황에 비공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타나지는 것들이 살짝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 그러니까 여기가 플로린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은 흡사 전자 그룹이 5개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시소 놀이터에 있는 시소처럼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소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축과 평면. 그런데 축의 전자가 하나 무조건 축에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CLF3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CLF3라는 것이 있어. 그럼 CLF3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7쪽에 있잖아. 17쪽에 있는데 플로린 3개하고 공유결합을 형성하겠죠. 3개. 그러면 얘가 공유결합을 3개를 주면서 얘고 공유결합을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를 공유결합하는데 썼으니까 4개가 남았잖아. 4개가 비공유결합상이 몇 개를 써?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문제사상이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비문제사상이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평면 있고 축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축을 그리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에 CL이 이렇게 있으면, 플로린이 여기서만 하나가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자, 이걸 그려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는 비문제성이 여기서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결합들이 이렇게 생기고 비문제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이렇게 직선형을 이루지 못하겠죠, 이것도. 직선형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시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플로린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비공존재성이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더 휘어지는 거야. 플로린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T자야. 휘어진 T자야. 그냥 T자라고 불러요. 휘어진 이런 거 붙이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I3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아이오딘만 3개 결합했다는 얘기인데, 아이오딘이 7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딘 하나에 2개가 공유 결합을 하겠지. 2개. 그러면 얘가 2개 주고, 6개가 됐단 말이에요. 얘 6개가 남았어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가 생겨야 돼? 3개가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비공유전자쌍이 3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아이오딘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세 개의 비공유대 색상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세 개의 비공유대 색상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이오딘이 이쪽하고 이쪽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대 색상이 여기, 여기서 비공유대 색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봐봐, 얘. 얘는 원래 자기는 7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갖고 있잖아. 이것은 형식전화라고 그래. 얘가 형식전화를 얼마 갖게 돼 있어?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갖고 있게 됐죠. 그죠? 마이너스 하나를 더 갖고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전체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하나가 붙게 됐다. 이건.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아이오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비공제 대상이 이렇게 붙어 생기고 얘네들이 마이너스 1가로 요거로 나타난다. 이렇게. 전자그룹 5개인 것들 모양 이렇게.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이 2분이니까 7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잠깐 쉴게요. 녹화 안 끄겠습니다. 이게 녹화 끄면 또 이따 못 누를 수가 있어서 잠시 쉬었다만 할게요.
여러분들 잘 쉬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지만 이렇게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나가고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호흡학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관련한 영상 수업 대체가 가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든지 간에 선생님은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몰아서 한번 보겠다라든가 그러니까 다음 시간 들어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안 들어왔다면 다음 시간에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한번 볼 텐데 들어오게 될 때는 밀린 영상이 없도록 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수업 진도를 맞춰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해주기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지 내신도 놓쳐서 안 돼요. 내신 학교에서 보는 내신 놓치면 안 됩니다. 보고 파악한다는 핑계로 내신 떨어져서 이런 소리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추가로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기 바라요. 자, 이제 6개의 전자그룹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SFS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거 있죠. 플로리드. 요게 지금 6쪽에 있잖아요. 6쪽. 6쪽에 있는데 6개의 플로리드하고 결합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결합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얘가 6개 전자를 다 주고 얘한테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을 6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없다. 얘한테는 없다. 이런 얘기. 연계다. 그러면 전자그룹이 6개짜리면 우리가 기본이 평면 삼각형의 축, 위와 아래 축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에 항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플로린이 이렇게 축에 있고 또 평면에 플로린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단합전을 보면 여기서 이 항과 이렇게 전자그룹 6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위에 거하고 연결해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팔면체가 되겠죠. 위에 사면체, 밑에 사면체. 그렇죠? 정팔면체형이 되겠다. 그 정팔면체형이 되겠다. 팔면체형이 되겠다. 그 다음에 BR, FR.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 브로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7개 원자그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자그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3개와 얘는 공유전자를 주고 얘한테 하나씩 받으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3개를 만들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4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 남아야 돼요? 이게 3이 아니라 5 해야 되네, 5. PR, 5. 그리고 얘를 몇 개 만들었어? 5개 만들었어. 5개 만들었으니까 2개가 이렇게 요거 행제만 써야 되겠지. 전자구름이 6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전자그룹이 6개면 얘네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요거야. 축.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평면형에서 전자그룹이 5개짜리는 평면형에서 비무제성이 나타났잖아요. 얘네들은 축에서 나타나요. 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플로린이 5개가 붙는데 여기 4개가
이렇게 붙어다니고 이렇게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은 비공유전자쌍 여기서 나타나요. 얘한테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브로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브로민 있잖아요.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은 여기서 나타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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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시겠어요? 여기서 브로민이 이렇게 있으면 브로민이 있으면 얘네들이 삼연체형으로 말 그대로 돼요. 삼연체형으로 그런 다음에 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구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구형. 사각구형이 만들어지고 비구니에서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돼. 아래에 있으면 서 있는 사각구이고 위에 있으면 밑으로 거꾸로진 사각구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서투르죠. 제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논. 제논의 분포.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제논이라고 하는 것이, 제논이라는 것이, 8개, 18쪽에 있는 애예요. 8개면, 4개를, 4개를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4개 만들고, 그러면 4개를 이거 만드는 데 썼으니까, 여기 비구니 현상이 2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삼면체 이렇게 있으면 제논이 이렇게 있어요. 제논이 있으면 플루린이 네 가운데 가서 붙고 플루린이 네 가운데 가서 붙고 우리 아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면 요게도 비공유전 요게도 비공유전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면 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평면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 책에는 조금 지도가 좀 더 나가졌어요. 자, 이제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됐다. 자, 아까 공명 구조 나왔었죠. 오른쪽 구조가 하나에 대해서 같은 것이 이제 2개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쓰는데, 이 공명 구조, 여기서 이제 5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잠깐 그려볼게요. 5존이라고 하는 것이 5슬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려지겠느냐? 아까 그 단계로 6개 전자가 있는데 3개를, 18개 전자가 있어요. 그럼 18개 전자가 이걸 일을 나눠보면 9개의 전자쌍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래서 산소들이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럼 바깥에 거부터 억대 규칙을 채워봐라는 얘기니까 하나, 2개 썼으니까 8개, 9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는 6개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얘가 여기 하나 하든가 A와 같은 방법 얘가 이렇게 하든가 B와 같은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나 여기가 이중계라든지 그리고 여기 단위계라든지 여기 비구니의 쌍이 있지. 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아, 여기 수소가 아니고 산소죠. 산소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비구니의 쌍이 이렇게 찍히는 이런 모양이 되어지고 또 여기 이제 A의 경우라고 하면 B의 경우는 산소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서 단일결합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하면 공명구조고 공명구조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산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으면
여기서 요결합이나 요결합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은 됐는데 이것들을 공명구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공명구조라고 얘기하고 1과 이 결합은 1과 2분의 1 결합이죠. 1과 2분의 1.5 결합이다. 이렇게 할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과 2분의 1 결합이고 이 전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자가 여기나 전자가 어떻게 되면 전자 백층 똑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돼 있다. 여기 똑같은 조건에 있다는 것은 비편제화돼 있다 그러죠. 이렇게. 그죠? 비편제화돼 있다. 비편제화돼 있으면 안정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전쟁고리를 그릴 때우가 전쟁고리를 그릴 거예요.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골고루 전자들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편제화되어 있다. 비편제화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가 단일결합,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런데 단일결합, 이중결합과는 여기도 1.5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편제화되어 있어서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탄산이온 이런 것들도 이제 공명구조죠. 이런 것들이 공명구조겠죠. 공명구조인데 결합차수는 1과 2분의 요게 다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거죠. 공명구조. 한 문제에 대해서 동등한 로이트 구조가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공명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라고 하면 얘네들이 공명구조로 이제 이것들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겠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배치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됐대. 그런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2만 했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형식자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짜리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가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전하. 이렇게 해. 결합 차수는 1과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결합 차수. 3분의 1 결합. 1과 3분의 1 결합. 이거 하나의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동등하면서 이것들 비편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비편제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퍼져 있다. 똑같은 조건으로 퍼져 있다. 똑같은 조건으로 퍼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비편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결합도 확률이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탄산이온과 질산이온 다 평면구조인데 네 원자가 모두 같은 평면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다. 결합 차수는 1과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비편제화돼 있다. 비편제화돼 있다.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야. 골고루 퍼져 있다. 파리오비타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요 결합이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비편제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편제화. 비편제화되어 있다. 네, 안정성이 더 증가했다. 전자의 안정성이 비편제화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 그려보래요.
자, 이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나타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 이 탄소에 이 공결합되어 있는 전자들이 탄소에 몰려 있어요. 얘쪽보다도 공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탄소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 비편재화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편재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음,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아래 위로도 얘네들이 아래 위로 위아래로 다 비편자가 돼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위로 비편자, 앞뒤로 비편자. 그러니까 뺑돌리 다 비편자가 돼 있다 보니까 산소하고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짧아요. 이산화탄소에 달한 요게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이 다른 탄소, 산소의 결합보다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거, 이 115피코메타가 적외선이 들어왔을 때 못 나가게 만든다. 적외선이 들어왔을 때 못 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다. 다른 것들도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온난화의 원인이냐? 걔네들은 그렇지 않죠.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적외선을 특징적으로 여기에서 적외선을 잘 흡수한다는 거예요.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기체다. 이렇게 결합 길이가 비편제화돼 있어서 결합 길이가 더 짧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온난화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기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이 길이가 더 넓죠. 그래서 요 115피코미터 정도의 적외선이 잘 흡수가 돼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려보라. 이렇게 해서 NO2 같은 것들이 오늘 교과서 25쪽에 이제 NO2의 루이스 구조 그리기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서 그려보고 NO3도 SO2도 SO2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전자구름이 아까 직선형 전자그룹이 세 개면 평면 삼각형형 됐죠? 전자그룹이 선형 구조 또 세 개일 때 삼각 평면 구조 갖고 있고 그리고 구분형 이런 것들이 있다. 전자그룹이 네 개일 때 3인체 구조를 갖는다고 했었죠? 3인체 구조를 가져서 이거 CH4 이래서도 잘 나오는 거 이거 암모니아 전자그룹이 네 개란 말이죠. 이거는 H4 근데 이거는 삼각불형, 이거는 구분형, 이거는 삼인체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분형, 삼각불형, 삼인체형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그룹이 다섯 개짜리들은 이제 이렇게 생겨서 삼각 쌍불형이라는 거죠. 삼각 쌍불 위아래 있는 거. 그 다음에 시소모양. 그리고 평면 삼각형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평면 삼각형에서 두 개가 비문제쌍으로 나온 거죠. T 모양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I3라고 했던 선형 모양. 그 다음에 SF6라고 하는 평면 체형이 있었고, 얘네들은 축에서 치환됐다는, 축에서 비문제성이 나타난다는, 축에서. 삼각평면, 삼각뿔, 평면 체형.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그래서 봤던 내용들. 자, 이제, 공들아. 길이와 디아메탈. 이제 우리가 얘네들 보면, 이제 여기 핵이 있겠죠. 핵이 있고 여기도 핵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빨간색은 이제 반반이었죠. 저 두 개 사이에서
반발력이 반발력을 얘기한 것이고, 반발력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녹색은 지금 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력을 얘기.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기와 결합엔탈피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 원자 핵에 이 전자는 이 핵에도 영향을 받고, 요 핵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양쪽 원자 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는 전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청력보다는 인력 영향이 더 우세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력이 더 우세한지를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게 수소였다라고 하면 수소였다라고 하면 그래서 청력보다는 인력 영향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결합을 해서 나타나고 있는 수소 분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청력보다는 인력이 더 우세하다. 왜 인력이 더 우세하다 하는 걸 알냐면 수소 분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 분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청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해서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려면 인력을 양쪽 원자의 인력을 동시에 받는 전자들이 있어서 공유전자가 있다. 결과적으로 청력보다 인력이 더 우세하다. 어떻게 알아요? 인력이 더 우세한지는 실제로 공유전자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수소 분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력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들이 결합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이 무한대로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고 했을 때 원자들 세계에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이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원자 크기나 전자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몇 센치, 몇 센치 정도 떨어져 있으면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무한히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지구의 반대편 정도에 있는 거리면 우리가 무한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보이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도라고 보면. 그러면 지구 크기를 가지고 원자 크기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몇 센치 정도 되는, 몇 미리에서 몇 센치 정도 되는 거리가 우리 지금 무한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가 저는 여기서 무한히 두 개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 얘기하죠. 무한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남남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서로 그러니까 무한히 떨어져 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야. 이거고 이거 봤을 때 인력도 0이고 청력도 0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0이겠지. 영향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구하고 나는 완전 남남했죠. 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원자들 세계로 봤을 때는 몇 센치 정도 물어본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R만큼 떨어지는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R만큼 떨어졌어. R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보다 당연히 가까운 거리겠죠. 그렇죠?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서 인력이 생기기 시작한다. 인력이 생긴다. 두 원자간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인력이 더 우세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수소 분자 형성이 불가능하는 거죠. 수소 분자, 수소 분자 형성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어떠냐?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에 따라가면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접전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접전의 기울기가 양수. 그렇다는 얘기는 인력과 성력이 있다라고 하면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되나? 에너지. 자,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위치 에너지, 이 전자가 있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자에 있는 위치 에너지, EP라고 할거예요. 요거, 뭐, 이렇게 바꿔서 에너지를 따로 가야겠죠. 위치 에너지가 인력이 우세한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안정해지려면 위치 에너지가 이쪽에서는 0, 인력이 더 큰 곳에서는 우세한 곳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나타나고 두 원자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야. 안정해진다. 에너지를 방출한 상태다. 그래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크면 결합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접전의 기울기는 양수성. 인력이 청력보다 큰 곳이야.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비로소 결합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접전의 기울기는 양수성. 그러니까 접전의 기울기는 양수. 인력과 청력을 비교하면 인력이 더 큰 곳. 인력이 더 크면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음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접전의 기울기가 0.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30명으로 나온 것이 이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는 그 구간이다. 그죠? 드디어 이제 세 번째도 드디어 분자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의 모든 조건 중에서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하고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이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그 과정. 우리가 수소 분자가 관찰됐다라고 하면 결합이 형성된 거잖아요. 두 원자 간의 합력, 두 원자 간의 합력, 인력 빼기 청력, 이건 0이겠죠, 합력이야. 이때 R을 결합기라고 한다. R을 결합기라고 한다. 분자 간의 결합기가 74피코미터면 결합기를 74피코미터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이제 네 번째, 저쪽이죠. 네 번째면 이제 예를 들어 결합이 형성됐던 것들이 핵이 더 가까워지고 전자들 간에 더 가까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네 번째를 뭐 이쪽이라고 해요. 이쪽 접전의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나지냐? 응? 음음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접전의 기울기가 음수.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접전의 기울기, 접전의 기울기는 음수. 접전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여기는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더 큰 구간이야. 그렇다면 청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에너지는 어떤 상태겠어요? 커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가 청력이 우세하다.
부원자가 불안정하다.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 4번 같은 과정이겠죠. 청력이 더 우수해진다. 결합기보다도 더 압축된 것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인력과 청력을 비교해보면 청력이 더 크다. 청력이, 청력이 충분히 더 강하다면 이 위치 에너지가 양수, 위치 에너지가 양수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 이게 수소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거 얼마예요? 436 킬로줄 만큼을 여기다가 한다고. 이 결합이 어떻게 된다?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436, 0이 돼버리잖아요. 436만큼을 더해주면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끊어져서 두 개의 수소 원자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요 436kJ만큼 요것이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336kJ만큼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공결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 27쪽에 나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또 정리를 해서 가서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인력과 접전의 기울기, 그 다음에 에너지 관계, 이것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이제 화학 1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화학 1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결합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어, 교과서로 봤을 때 네, 28조 지울게요. 결합 에너지는 끓는 점과 관계없어요. 끓는 점과 분자 간의 힘과 분자 내의 힘,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일단 결합 에너지는 공유결합 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라고 하면 일몰의 기체 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기체 분자라고 얘기하면 그 분자 하나를 얘기하더라고. 분자. 일몰의 기체 분자의 결합을 해시키는데 표준 엔탈피 변화. 항상 얘네들은 양수다. 엔탈피라는 얘기를 잠깐만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요. 엔탈피라는 얘기를 잠깐만 정리해요. 여기다 선생님 정리했어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몇 시간 해야죠. 그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 압력에서의 열합량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떤 온도 열합량.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열합량.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의 열합량.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것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 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계를 대유하고 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응하는 계 시스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밥을 먹었어요. 그럼 선생님의 에너지가 커지고 열이 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선생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선생님이 열이 나면 주변은 좀 따뜻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건 개야. 참 주의야, 주의. 개와 주의를 합하면 전체가 돼요.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이 개가 가진 열합량, 개의 열합량, 개의 열합.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배의 열합량. 그럼 여기 얘네들을 배에서는 우리 중위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열이 주위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열이 나온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고 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위에서는 열이라고 하지만 계에서는 엔탈피라고 얘기합니다. 엔탈피가 뭐야? 열합량, 에너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에너지. 그러니까 엔탈피를 H라고 표현하고 열을 Q라고 표현하면 엔탈피의 변화량은 델타라고 표현하거든요. 변화량은 델타. 그럼 델타 H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줄어들었겠죠. 열합량이.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바깥의 열은 어때? 올라갈 것이다. 온도가 높아진다. 요게 발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서의 엔탈피 변화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나한테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나에 대한 에너지는 감소했다. 그게 발열이라는 거예요.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엔탈피가 항상 양수다. 엔탈피가 항상 양수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걔가 있어요. 이게 걔야. 주위가 있어. 얘가 가진 엔탈피,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한테 이번에는 주위에서 열을 흡수했대요. 그럼 주위에서 열을 흡수했어요. 그럼 주위의 열량은 작아지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에너지, 엔탈피의 변화량은 열이 들어왔으니까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가. 이렇게. 이게 흡열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발열이면 엔탈피는 감소해요. 나한테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흡열이면 엔탈피가 증가해. 엔탈피가 증가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개의 에너지. 어떤 개의 에너지 함량.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 함량이 흡열이면 들어오면 나는 엔탈피,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고 발열이면 나한테 빠져나가는 거니까 엔탈피가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가 항상 양쪽에 엔탈피 변화가 델타 H가 항상 양줄에.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결합을 끊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결합을 끊기 위해서 해리시킨다는 얘기야. 끊을 때 필요한 해리시키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항상 양수겠죠. 결합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결합끼리는 두 원자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핵변걸. 결합끼리 아까 했죠? 결합이 형성될 때 핵변걸을 얘기합니다. 결합 차수가 커질수록 결합 차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일 결합 차수가 크다 이중결합 차수가 크다 삼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끼리는 짧아져.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이 결합이 더 세다. 강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봐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결합 차수가 어떻게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결합 차수가 커지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같은 애들이 다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으면 결합 에너지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되는 것이 없다. 여기도 다일결합, 이중결합 있으면 이렇게 돼. 다일결합, 이중결합 있으면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CH 결합을 413이라고 써놓은 것은 왜 그렇게 써놨냐? 413이라고 써놓은 것은 왜 써놨냐면
이렇게 돼서 탄소에서 CH3 탄소 하나를 떼는 원래 완성체인 여기에서 이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을 떼어내는 에너지가 436만큼이 들어갔다는 거야. 하나를 떼어낸 상태에서 또 떼어내는 에너지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또 떼어내는 또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평균값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균값으로. 저것들을 다 합한 것은 평균값.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결합 에너지의 이 한계가 뭐냐? 이 한계. 한계가 뭐냐면, 여기서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평균값이다. 평균값이라는 첫 번째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얘네들은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기체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이 아니라 기체 분자. 기체 분자라고 한 것, 그리고 평균값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HF, HCl, HBr, HI.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요 결합을 끊는 거잖아요. 요 결합을 끊는데 전기 음성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이것들의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도 커진다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 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전자쌍 분자 내에서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그 결합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잖아. 이렇게. 이걸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플로린이 전기음성도 큰데 결합 에너지가 작아. 여기서는 전기음성도 플로린이 큰데 아주 작아요. 염소보다는 작아. 염소가 가장 커요. 근데 염소가 가장.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결합 길이가, 근데 같은 분자 내에서는 결합 길이가 길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했어요? 작아져요. 이렇게. 근데 이 플로린 같은 애들이 플로린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공유전 대쌍은 이렇게 이렇게 시켜야죠. 공유전 대쌍. 이렇게 시킬 거 아니에요? 염소는 어떻게 되겠냐면, 염소는, 여기 염소는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결합 길이가 어떻겠어요? 더 길겠죠. 그래서 염소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루린을 이쪽에 그릴게요. 플루린을, 왜냐면 겹쳐서 플루린이 이렇게 있었으면, 염소는 이 결합 길이보다 길어서 길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얘도 동일전 대상이 이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찍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죠. 이 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얘네들보다 반발력이 어떻겠어요? 얘네들 반발력이 얘는 작고 얘는 반발력이 크게 나타난다. 반발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가 작아졌다. 이제 그럼 여기서 왜 되느냐? 여기서 브로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 길이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아이오딘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오딘은 더 길다. 어떤 학생은 또 잘못이에요. 아이오딘은 고체인데요 라고 싶지만 여기서 얘네들 한 분자 내 결합 에너지하고 고체하고는 달라요. 고체는 아이오딘이 있고
아이오딘이 있으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들 간에 요게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 물 분자하고 물 분자, 물 분자, 물 분자, 물 분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유랍니다. 근데 녹문자 끓는 점은 물 분자, 물 분자, 요 과정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녹문자 끓는 점은. 분자들 간의 결합. 분자들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문자 끓는 점. 좀 가려졌지만, 녹문자 끓는 점은 얘네들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얘야. 녹문자 끓는 점.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나 기체라는 것은 얘 가지고 결정되는 거지. 이 결합을 이거 가지고 고체나 액체나 기체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이렇게 갈수록 이 결합 여기 작아지고 있는 것은 결합 길이로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게 더 작아진 것은 결합 길이가 짧은데 되는 것은 전자는 반발력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도 플로린하고 염소 있잖아요. 플로린하고 염소 여기서 플로린에 하고 요 산소의 요 전자 쌍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더 작다. 플로린이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괜찮습니까? 여기는 정gem성도 얘도 반발력이 얘네들은 탄소는 여기 비군전성이 없어요. 탄소 비군전성이 얘만 비군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발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이 비군전성이 이렇게 있지만 얘는 비군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gem성도 큰 애가 큰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규등급의 큰 애가 큰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얘도 비문제성을 갖고 있어요. 가까워요. 반발력 때문에 결합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겠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플로린이 더 작죠. 여기서 비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문제성의 반발력 때문에 영속보다 작다.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큰데, 전기음성도가 큰 것이 결합력도 큰데, 결합 엔탈피도 큰데, 여기서 얘네들은 반, 전자쌍쌍에 반발할 수 있는 게 없고, 있는 얘네들은 플루림이 더 작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수소 있죠, 여기. 수소. 하고, 또 플로린하고 플로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플로린과 수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플로린과 수소의 결합 엔탈피는 수소하고 플로린의 결합 엔탈피의 평균값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수소하고 플로린 분자들이 결합해서 HF를 만들 텐데, HF를 만들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수소하고 아이오딘, 그래서 HI가 만들어질 텐데 얘네들은 436, 151에 했으면 어느 정도 평균값보다 그런데 극성이 얘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요. 그렇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런 의문 지금 얘 수소하고 아이오딘의 평균값보다 HI의 결합에너지 값이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쟤네들의 평균값이 아니고 왜 큰 값이 나왔을까? 그 큰 값이 나오게 된 그 큰 값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이제 큰 값.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의문을 갖고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아이오딘이 이렇게 결합해서 얘네들이 HI 이렇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436, 아이오딘이 15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결합이
436하고 151의 평균값보다 평균값 얘네들 얼마나 HI가 299잖아요. 이게 더 크다고 큰 값이 많이다. 평균이 아니라 이게 더 커. 산술 평균을 이 값이 더 커. 그러면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이것들 결합 에너지인데 얘는 왜 커졌을까? 이 커지게 된 것의 근원은 뭘까? 커지게 된 것의 근원이 뭘까? 를 통해서 우리가 정규 음성도 값을 알아내게 돼요. 폴릭이라는 사람하고 밀리칸이라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의문을 가지고 정규 음성도 값을 알아내는데 그 정규 음성도 값은 정규 음성도 값, 그리고 이온 결합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평이나 사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잘 활용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 출석하러 들어올 때는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나갑니다. 공식적으로 문제가 나가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정답으로 선생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줘야 돼요. 다음 출석일에 나왔는데 정답이 안 왔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다음번에 내가 2주 빠지고 출석했다라고 하면 그 2주 전 거를 다 시청을 하고 왔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정금성도,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 이런 값들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근본적인 내용, 화학의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이야기 나가고, 금속 결합은 분자 결정이 끝난 후에 금속 결합을 하도록 하겠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쉽지 않은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들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지설인 학생, 고마워요. 일을, 자, 여기서 끄고 제 영상 변환할게요. 잘 들어가세요.